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시장이 현재 약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힘드실 겁니다. 바로 저번 주죠. 저번 주부터 이번에 큰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코북이 기존 채널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번 하락을 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래, 일명 세력들의 물량이 자그마치 1년간 최대치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왔었죠.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시장의 과매도 구간, 일명 하락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하락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승 하락장의 정보, 최신 코인 메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도 물론 많을 텐데 오늘 방송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공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트코인 보유한 일명 고래 세력들의 추정 보유량과 홀더 물량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코북이는 세력이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한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력이 23만 5천 개 가량 물량을 보유한 콜드 월렛입니다. 한 달 동안 2만 4천 개, 오히려 물량을 늘려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2위입니다. 2위는 물량을 보유한 세력은 13만 9천 개죠. 13만 9천 개 중 비트코인 한 달간 2천 개 물량을 처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일컫는 세력들 BTC, 즉 비트코인 물량을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더욱더 물량을 축적해 나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멍청해서 비트코인을 지속해서 모아가진 않겠죠.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희소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미뤄볼 때 먼 미래에는 어쩌면 개인들이 비트코인 단 한 개를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리고 소니에서 e스포츠 베팅 플랫폼 특허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베팅 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는 소식입니다. WIP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본다면 소니는 해당 플랫폼을 특허 출원했으며 컴퓨터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 콘솔에서 시뮬레이션 이벤트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뛰어들고 있죠. 추가로 우리가 지속해서 공부해 보았듯 올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기업이 페이스북,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이 있겠죠. 또한 미국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7월 15일부터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텐데 이러한 양적 완화, 시중에 급증한 달러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급속히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수요는 투자자산, 즉 암호화폐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수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FDIC에서 이러한 국영기관, 즉 대형은행, 증권사들이 뛰어들고 있죠. 우리는 지레 겁먹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현재 17, 18년도에 비해서 코인 수도 많아지고 상승 출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시절에 비하면 현재 시장의 자본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며 자본 또한 더욱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으로 반영되겠죠. 그리고 우리 선진국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스페인도 기간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했다는 소식이죠. 그죠? 이러한 자본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나요? 시장이 가격으로 반영된다.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건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가격 추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와주었죠. 주말에도 알려드렸듯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나스닥이 대하락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떨어지기만 하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상승세가 나와주었고 지금은 10년 동안 넘는 기간에 자그마치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역시 이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보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흔히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건 꼭지에서 좋아, 꿈을 거리지 않고 잘했지 하면서 꼭지에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 하락세가 나오면 그래, 조정이라 이거지. 조금 더 매수 포지션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군 하면서 이제 하락세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락세가 나올 때 여기가 바닥일 거야, 좋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다가 이제 뭐 정부 탓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코브기 탓도 하고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완전 바닥을 찍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팔아버리길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가격세가 스물스물 올라오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다시 또 고점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도 그렇고 물론 공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멘탈입니다. 저도 한 컬럼에서 봤는데 인간의 두뇌는 근시안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것에 치중을 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짧았잖아요. 그날 살기가 요즘도 힘든 시대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의료나 식량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었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보다 단기적 관점을 선호하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두뇌는 공포감을 극도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면 도망가는 게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시 시대 때부터 집단으로 다니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맹수들한테 대응을 하곤 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 시장에서 비추어 볼 때 인기 있는 코인들, 급등하는 코인들도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는 거니까 한편으로 불나방 매매, 추격 매수도 이런 유행을 쫓아서 투자하는 것도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능을 거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멘탈적인 부분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네요. 오죽하면 침팬지가 유명한 저널리스트들, 무리들보다 한 명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보다 또는 펀드 매니저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하겠나요? IQ적으로는 인간이 압도적인데 말이죠. 결론은 그냥 장투를 한다는 거예요. 침팬지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40, 50대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퇴직을 이미 하신 분들께서는 급등 코인을 더더욱 타면 안 된다고요. 일전에 방송에서 이 부분을 멘탈 케어로 수차례 언급드렸는데 이번에도 한번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젊은 분들도 그리고 주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 내가 자신이 없고 매일 거래소를 보면서 신경을 쓰기 싫다 하면 메이저 코인, 펀더멘탈 있는 걸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지 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코브기 역시 어제 라이브 방송을 2차례 정도 했었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틀기 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추가 매수를 좀 더 늘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러한 걱정, 어떤 코인을 사야지 본전이 가능한가,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펀더멘탈 있는 코인들이 일전 방송에서 중첩되게 많이 설명드린 코인들입니다. 코인베이스 포트폴리오, 로빈후드 포트폴리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플립사이드 코인들을 중첩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원금 회복 및 수익까지 보는 날이 필히 올 거라고 봅니다. 고통이 성장을 낳는다면 고통이 클수록 덜 성장했다는 것이다. 고통이 있는 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 것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즉 성장은 고통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수익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을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